또 하나 있죠.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도 1심 유죄의 결정타였습니다. 바로 백현동 발언. 그런데 이 백현동 발언, 이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남시가 민간 개발업체에게 특혜를 줘서 3천억 넘는 개발 이익을 얻게 했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민주당 소속이었던 판사 출신 이수진 전 의원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거에 앞서서 김인섭 씨는 이미 그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근데 이수진 전 의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김진욱 대변인. 이미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백현동 발언,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고 성남시가 스스로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수진 전 의원이 이런 얘기,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법정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발언입니다. 뭐 당연히 그 성남시장이 최종적인 인허권자이기 때문에라는 지금 그 이수진 전 의원의 말씀이신데, 이수진 전 의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성남시장이 최종 인허권자이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이 확정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한 게 맞죠.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 단계에 이르게 됐느냐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되게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 저 과정 속에서 백현동 과정이 단순하게 국토부가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하나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 당시에 전국적으로 11개를 요구하는데 그중에 경기도가 5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5개 중에 하나가 백현동에 있었던 식품연구원 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해주려고 했었으면, 해야 됐다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았죠. 그러나 4년 동안 국토부가 11번의 공문이 올 때까지 버텼던 부분들도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국토부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11번씩이나 공문을 보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뭐 이수진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긴 하지만 이수진 의원의 말씀은 당시에 공천이 배제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감정적인 발언까지 들어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해서, 판사 출신 이수진 전 의원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부에서 한 적이 있다.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잖아요. 옹벽을 이렇게 쌓고, 그리고 이 인허가 단계를 몇 단계 비정상적으로 올리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백현동 아파트, 옹벽 아파트 저렇게 규제 풀어준 게 국토부 압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성남시가 스스로 결정한 거다. 그러면 그 강전혜 변호사님, 이게 이번 1심 사법부, 1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앞으로 백현동 유죄나 마찬가지다. 이거 또 다른 형사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면
또 다른 형사재판부도 또 이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할 때 다른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150만 원 형이 나올 때 법인카드를 썼다는 부분, 10만 원이라고 해도 법인카드 썼다는 것이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백현동의 어떤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커트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판넬까지 들고 와서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서는 그냥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장에서 답변한 것일 뿐이다. 당선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선고가 바로 전날에 있었는데 김혜경 씨가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게 2021년 8월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감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1년 10월이에요. 배우자가 이미 8월부터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유죄로서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온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할 때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요. 선거 캠프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바로 김인섭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허가방이라고 불렀는데 예. 김인섭이 지금 항소심에서 있어까지 로비스트로서 활약한 것이 5년형을 받은 것이 있고 이번 달 말에 지금 대법원 판결을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김인섭의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1번 언급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김인섭, 예.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관계라는 것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안다라는 것이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김인섭 로비스트 이 결과적으로는 성남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다라고 나왔던 지난주 금요일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예.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백현동 관련해서 200억 원 배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죄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여전히 무죄를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 계신 네 분과 함께 법리적으로 논쟁거리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